자, 10주차 2차시 수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아동 학대에서 학대 이제 신체적, 정신적, 방임 거기까지 다 했죠. 그래서 이 아동 학대의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은 일단 뭐 생태 관점, 환경론적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게 이제 가장 많고, 또 사회 인식이 가정의 문제라고 이제 보지를 않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법 제도적 보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아동 학대 이제 현황 서비스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 학대 유형별 이제 현황 한번 보시면은요, 이 최근에 국가 아동 학대 정보 시스템 여기 이제 통계에 따르면요, 이 아동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답니다. 그전에는 신체적 학대가 많았는데, 이것이 이제 외형적으로 표가 나고 눈에 보이다 보니까 주양육자분들이 이제는 신체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학대 행위로 이제 처벌 대상자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법이 이제 강경하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이제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학대는 치유도 힘들지만 문제는 외연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또 발견하기 어렵고, 또 치료적 효과도 장기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체적 학대, 그리고 방임, 그리고 성적 학대, 이제 이런 순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상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외부에서 인식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제도적 개입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복합적 학대라 해서 여러 가지 이 신체, 정서, 방임, 어떤 성적 학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이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전체 사례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요. 또 피해 아동 회복에 있어서 이 복합적 학대가 많기 때문에 접근 역시 복합적으로 이제 요구가 되죠. 그리고 이 아동 학대, 이런 아동 학대는 이 신고 접수가 이제 매년 증가하다가 2022년과 21년을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이 연도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요, 22년도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5%가 이제 감소가 됐다는 겁니다. 21년도에 가장 27.6%로 아동 학대 신고 접수가 이제 활발했죠. 그리고 2020년도 여기에는 이제 2.1% 증가율. 그래서 이 아동 학대는 신고 접수가 매년 증가하다가 감소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신고가 증가한 이유는 주양육자에 대한 신고자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 학대 이제 의무 신고자, 그래서 이제 교사, 의료인, 또 사회복지사, 경찰 이런 분들은 이제 신고 의무자죠. 그래서 이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반 시민의 참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의 교육이 강화되면서 학대 조기 발견, 이 조기 발견율은 이제 개선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례가 은폐되거나 또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신고자의 어떤 심리적 부담 완화, 또 신원 보호 제도 이런 게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과 그 학대 행위자, 이 현황 학대 이것을 보면요, 피해 아동은 주로 0세에서 6세의 어떤 미취학 아동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약자면서 자기 의견을 그 많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0세에서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 스스로 이 학대를 인지하거나 또 신고하기 어려운 연령대지요. 0세에서 6세가. 그래서 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이제 친부모, 그리고 특히 이제 친모에 의한 정서적 방임, 이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친모에 의한 방임이 증가하는 이유, 이거는요, 돌봄에 대한 부담, 또 우울감, 또 양육 미숙, 이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고요. 또 아동학대 사례 그 발생 현황 전체 발생 건수가 여기 통계는 이제 2022년 신고 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약 5만 건을 초과했고요. 이것은 이제 2013년 대비해서 약 5배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학대 건수가 사실은 이제 실제 증가했다 이런 것보다는 사회 인식과 또 신고 체계 개선의 결과로 이런 신고 발생 건수가 이제 늘어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복 학대, 가정 내 은폐 숨기는 것, 또 이웃들의 무관심, 이런 것은 이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제 구조적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정 내 은폐라든지 이웃의 무관심, 이런 것들, 또 반복 학대 이런 것들이 계속 아동 학대를 양산을 하죠. 그리고 이 서비스 제공 현황 학대, 이런 이제 피해 아동을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 심리치료센터, 또 일시보호센터, 또 법률지원단체, 의료기관, 여러 기관들이 연계되어서 이제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도 지역 간의 어떤 지역 간의 어떤 자원이 격차가 있다든지, 또는 아니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사후 관리가 미비한다든지, 이런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합 사례 관리, 또 재학대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또 학대 행위자 대상의 어떤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이 계속 확대가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이제 현황을 보면은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것이 이제 2020년 10월부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장과 종사자가 이제 신고 의무자로 구분되어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피해 아동 및 학대 행위자 현황을 보면은 이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는, 특히 학대 행위자는 이 학대가 이제 반복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 학대가 반복이 됨으로써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학대 행위자는요, 이 교육을 좀 받아야 되고, 이 학대 행위에 대한 교육과 처벌에서 어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학대 행위자는 이제 부모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에 의해서 발생한 사례 중 특히 친부에 의해서 발생한 사례가 한 45.7%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친모에 의해서 34.2% 이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 학대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동학대 사례 발생 현황은요,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경우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 첫 번째가 당연히 가정이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외에 학교라든지
유아 보호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서도 또 생겨나고 하죠. 그러나 가정에서 학부 부모에 의한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아동학대가 또 가장 많이 발생하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상담 서비스라든지 입원치료 또 통원치료 이런 것을 포함한 이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겠고, 특히 아동들은 심리검사에서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에서 보면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법은 1981년에 아동복지법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것이 약칭이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이죠. 이 제정을 통해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또 절차 이런 것에 관한 특례, 그리고 이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 이제 이런 걸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 학대 행위자의 어떤 친권 또는 후견인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권한 행사의 제한 또 정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이제 사법경찰관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어떤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와 사례 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 또 아동의 인권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안전과 보호 및 이익을 최우선으로 이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교재는 나와 있는데요. 이 아동학대, 이 아동학대 관련법은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 아동권리보장원법 이제 이런 데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아동학대 예방, 또 발견 신고, 또 조사하고 보호 및 처벌 이런 데 이제 포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즉각 분리 제도가 있고요. 또 피해 아동 보호 명령도 있습니다. 또 신고 의무자 교육 의무화 등이 있는데 이런 그 교육 의무화를 통해서 보호 중심에서 권리 회복 중심으로 이제 아동에 대한 권리 회복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 기관의 이 현황을 우리가 좀 보면은, 이것은 이제 국가 차원의 이제 주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또 중앙 및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 가정법원이 있고요. 또 경찰이나 지자체 아동보호팀이 있는데, 이건 역시 다 이제 협업을 통해서 학대 사례를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보호 조치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상담 및 사후 관리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부족한다든지, 또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떤 실천적 한계로 사실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대 아동을 위해서 이제 복지 서비스가 다양하게 좀 전개가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놀이 중심 치료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개인 치료하고 집단 치료도 하고, 또 외상 중심 치료, 뭐 놀이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것도 하고요. 또 응급 보호 시설과 또 쉼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동학대는 계속 계속성과 재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학대 그 재발 방지 어떤 부모 교육, 또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또 학대 행위자의 어떤 교육 및 치료라든지, 또 서비스의 지속성과 어떤 연계성 확보, 또 피해 아동의 어떤 참여 권리 보장, 또 사후 모니터링 강화 이런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보면은 이 행정기관은요, 2022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의 어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850명 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기관으로는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보장원이라든지,
또 아동보호 전문 기관, 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이제 이런 게 있죠. 또 학대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현황은요, 학대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라든지,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또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이제 이런 거 다 있죠. 그리고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이제 아동 학대 관련 법규 개정,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면요. 이 최근에 그 개정 법률에서는 그 아동의 어떤 권리 보장, 이것을 이제 보다 명확히 하고요. 또 학대 상황의 어떤 신속한 대응, 그리고 장기적 보호 체계 구축,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즉각 분리, 이 즉각 분리 후의 보호 조치라든지, 또 어떤 학대는 반복성,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의무화하고요. 또 신고 의무자, 또 보호 강화 조항,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역할이 이제 더욱 이제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아동 학대 예방, 또 그에 따른 조기 발견을 위해서 지속적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 아동 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자, 옹호자, 또 조종자의 역할을 이제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동 학대에는 이제 신고 의무자, 또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또 강화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부모 대상의 어떤 긍정적 양육 교육, 또 지원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 또 아동 대상 학대 인식 및 자기 보호 역량 교육도 좀 해야 되겠고, 또 미디어 캠페인, 또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홍보 활동이라든지, 또 학교나 지역 아동 센터, 또 생활 공간과의 어떤 연계 실천을 또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그 아동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이런 심각한 이 아동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또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9년에 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이제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 이것을 도입해서 기존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수행했던 아동학대 조사, 또 사례 판단 업무, 이것을 시군구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이제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였죠. 그래서 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여기에서는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또 훈육으로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불충분히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이제 진상조사를 실시하죠. 그래서 이 전방위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어떤 사망사건의 발생 원인,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하고요. 아동 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동 학대 이제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제 지속적 교육과 이제 홍보가 필요하고요. 부모는 특히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공을 들여서 이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죠. 가족 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정서 지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사업은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및 일반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및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 이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고 보호하고 또 아동의 권익이 우선되는 어떤 사회, 이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사업이죠. 그러나 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또 위반 행위자의 어떤 제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이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방송 편성 책임자에게 배포해야 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의 제24조 제1항에 나와 있고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영상에 올림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이걸 이제 개선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죠. 실제로 이런 홍보 효과가 또 상당합니다. 사랑의 매라든지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벌이 있고 이러면은 이런 영상 미디어, 이런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TV에서 많이 방송을 하면 실제로 또 그 달에는 또 아동학대 사례가 좀 줄거나 이런 좀 그런 게 나타나긴 하죠. 그래서 홍보 효과가 분명히 있죠. 신고 의무자 교육과 전문 자원봉사자, 아동 지킴이, 또 위탁 가정 등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지역주민을 이 아동학대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주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무관심 속에 아동의 학대가 더 방치되고 그러는데 이런 다양한 홍보 영상이라든지 또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게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되면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가 또 줄어드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 아동학대가 생겼을 때 이제 신고 의무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이런 분들이 하기도 하죠. 그럴 때 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동학대 신고 방법은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국번호표 112에 해주면 되고요. 또 모바일 앱에서도 아이지킴 콜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이렇게 신고하면 더 적극적으로 반응이 오죠. 그러면 이제 아동학대 신고를 언제 하느냐, 이제 촉에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아동의 이제 울음소리라든지 비명이라든지 신음소리가 이런 게 계속될 때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아동의 어떤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됐을 때도 신고를 좀 의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 이런 게 잦다든지 또 나이에 맞지 않는 어떤 성적 행동 이런 걸 보인다 할 때 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아동학대 하면 좀 막연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신고해야 되냐, 이럴 때는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또 아동의 이름, 또 성별, 나이, 주소 이런 거 아는 거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유 하면은 또 구체적으로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이제 신고는 가능한데 최대한 들으신 대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죠. 그래서 112에 이렇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초리, 사랑의 매가 사랑의 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초리를 사랑이라 포장하지 말라. 아동학대 사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동학대 이 부분은요, 제도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이제 아동학대 관련되는 법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이런 여러 법률과 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리고 아동신고 의무자의 의무 강화로 인해서 이제 아동학대가 신고 건수가 많이 늘고 거기에 따라 아동이 이제 보호받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아동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아동 학대를 보시면 신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아동 학대에 대한 지속성을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아동 학대는요,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는 가정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론적인 생態적 입장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아동학대는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그 아이의 어떤 18세까지를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로 보는데, 이 어릴 때 아동학대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 신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반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일찍 발견 조기에 해서 아동학대를 하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교육을 받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동이 학대를 받지 않고 보호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권리 차원으로 성숙해 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위에서 이 아동학대 사례가 있다면은 묵인하시거나 무관심으로 방조하지 마시고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